자, 이어서 MTNW 출셈 김도영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필식 주상 김도영입니다. 네,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이 전문가님, 국내 증시가 이번 주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아무래도 환율의 변동성 또 커질까 또 궁금합니다. 여기에 방어할 수 있는 필식 테마까지 챙겨주세요. 네, 실제적으로 일단은 새해를 맞이하면서부터 주도 업종 부분과 함께 이제 시중 상위권 쪽의 지수 연관성 부분에 대한 매도 압박 부분이 좀 만만치가 않겠고요. 또한 주도 섹터 부분과 함께 필두로 주체였던 금융수저 창구에 대한 매도가 좀 1조 이상 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FOMC에서 이제 당분간의 재료가 부재다라는 것이 확정되면서 발표가 좀 됐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이라든가 S&P 500을 가지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강력하게 좀 지켜주면서 상승에 대한 확장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저는 단순하게 하나가 깨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커플링 현상이 우리나라가 일부 미리 반영되고 있지만 오늘 동반해서 다시 한번 커플링 현상으로 좀 내려오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원달러 환율 추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포인트를 좀 잡아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부터는 1170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짝꿍뱅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오차 범위가 워낙 약하게 좀 형성이 되면서 1155원에 대한 강력한 다중바닥 형태가 하나가 형성이 됐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자체 기준에서 원화의 강세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에 대한 활성화 조건들도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원화에 대한 강세가 하방 경직성이 다중바닥 형태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외적인 이슈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 1170원에 대한 돌파가 오늘 나올 경우에 시장은 미리 반영됐던 부분과 함께 동반해서 추가 하락 부분을 좀 열어둬야 된다라는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달러원 부분의 추이를 놓고 봤을 때 1170원의 직선을 그어 놓치고 돌파할 경우에 시장이 내가 매수 타이밍을 좀 더 뒤로 미뤄야 되겠구나라는 부분과 함께 매도 타이밍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함께 올라오는 족족 저는 챙겨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 부분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필식 선물 병고가 쪽으로 놓고 판단을 해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위쪽 부분 지난 27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월 달 그러니까 하반기를 기준으로 저는 뭐 특집을 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12월 달 부근에 와서 하반기 외국인이 딱 4번밖에는 매수를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시장이 주정포가 열릴 위치에서 위로 쏴줬던 날이었거든요. 이날 역시도 배당락 부분이 끝나고 나서 쏴주는 부분의 패턴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엔 추가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매수 강도가 많이 축소됐다라는 걸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S&P 500 쪽 기준에서 하나의 마딕 부분과 함께 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다면 이제 중요한 마딕가 부분에서 이 부분의 하단부까지는 한 번의 공격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관점에 이번 주에 공격성이 좀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상단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에 고점 부분에 지수 변곡 부분을 체크해보면 292.5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2.50 부분에는요. 실제 야간 증시 부분도 우리가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중요한 변곡 구간에서 고점 부분이 살짝 막혔던 위치에 중간값이라는 걸 열어두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점 부분에 대한 붕괴 부분을 계속 좀 예의주시하게 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89.10포인트 즉 고점 부분에 대해서 슈팅 부분에 나갔다는 건 확장 부분에 대한 추세다라고 보시면 좋겠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꼬리가 살짝만 달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289.10포인트가 이탈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틀 동안에 살짝 폐장일과 개장일 부분에 지지는 했었지만 289.10이 깨질 경우에는 밑에가 뻥 하고 하나가 열려있다는 걸 반드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마디 부분에 지지력 부분에 대한 한번 싸움을 붙일 자리인 285대까지는 주초를 좀 열어두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필식 테마.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시장이 뭐 전시 상황까지 미국과 이란 그리고 FOMC 제가 얘기했을 때 이제 당분간에 돌발성 호재는 없다. 통화 정책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부분이었죠. 만장일치라는 단어까지 썼거든요. 그렇지만 시장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방어적인 섹터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 부분에 놓고만 보더라도 게임주가 왜 올라갔을까를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면 역시 순환매 쪽과 함께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대감은 올해 한 3월 정도까지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 부분도 북한에 대한 이슈들도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그럴지도 모른다는 물음표라고 한다면 삭제를 해놓고 미국과 이란 부분에 대한 시장의 동반 커플링을 한번 열어두면서 게임즈 쪽의 트레이딩 쪽을 보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잘 지켜주고 위쪽으로 우상향을 좀 열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재료에 소멸됐던 이 고점 부분을 갱신되면서 이 추가적인 급락에 대한 이벤트가 위쪽에 갱신된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신호등 차트를 보면 54만 3천 원에 대한 지지력이 계속 생긴다라면 우상향 쪽으로 열려서 틈새에 대한 신고가 랠리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위쪽 부분이 58만 원대 하나가 과열 부분에 위치가 하나 있으니까 그거 체크해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요. 시끌벅적 소송에 승소도 하고 다시 한번 소송에 또 휘말리기도 하고 있는 위메이드인데요. 역시나 보면 신호등 차트상에서 밑에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은 28,800원에 대한 지지력이 나온다면 역시 우상향 부분이겠고요. 위쪽 부분의 매물대를 하나를 소화하기 위해선 강력하게 이 종가상의 캔들로 만들어져 있는 39,000원이 안착을 해야 된다는 거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신작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하반기에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반기에 크게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요인은 있습니다. 하지만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게임즈 섹터 쪽에서 시가총액 비중력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놓고 판단을 해본다면 펄어비스 역시 강력한 지지력의 신호등으로 놓고 봤을 때 17만 9천 원에서 18만 1천 원이니까 17만 9천 원으로 설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 테스트를 확인해 보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NC소프트에 대한 전략 포인트를 한번 잡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17만 9천 원 이하는 저는 자신 있게 먼저 선취적인 관점으로 펄어비스는 모아가 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계절이 바뀔 때까지. 마지막으로 대부 시스터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적인 부분에서 이제 희석되는 효과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강력한 지지력 7,140원을 손절감이 지지가를 잡고 우상향 쪽으로 대응을 해본다. 하지만 오늘 네 가지 종목군 중에서 가장 약한 수급적인 특징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길게 스윙적인 측면을 보지 않으시겠다라면 세 종목 쪽으로 압축을 해서 집중을 해보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돌파가 나갈 때 수급이 붙어서 매수 강도가 커질 때 따라가는 패턴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늦게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렸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도 필식